ぱいあると思うんだけど、取ってとか言う。フレームインス。NHK だったらそこだよね。ほら。引かれるかと思った信号。うわー、いっぱい人。いつもこうなのかな。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한류는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란 제목의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펠로맷에 올라온 흥미로운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에 올라온 기사이고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싱가포르 대학 박사 왕남빈입니다. 어쨌든 이 기사는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닌 한 개인이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라 제 개인적인 사견은 모두 빼겠습니다. 코리안 웨이브 또는 한류는 일본에서 기복을 겪었지만 장기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관계가 험난한 가운데 양국 간 문화 교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마지막 날 NHK 연말 특집 홍백 가합전에서 한국 걸그룹 3그룹이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2019년 트와이스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후 처음으로 K-팝이 방송에 복귀했습니다. 사실 한류는 일본에서 흥망성쇠를 겪었고 한국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일본의 쿨재팬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국교를 정상화했지만 문화외교와 문화상품 수출입은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와 김대중 한국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결의한 1998년에 되어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한국은 문호개방 정책으로 알려진 일방적인 일본 문화 수입 제한을 같은 해에 해제했습니다. 이 과정은 김대중 정권하에 한국의 문화대국 정책과 일본의 문화산업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후 위안부 문제, 일본 관리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영토 분쟁 등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양국 간 문화 교류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일 관계는 김대중 집권하에서 허니문 기간에 들어섰고 한국의 문화외교는 일본에서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된 이래로 일본에서는 3번의 한류 열풍이 있었습니다. 한류 1.0은 주로 한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2003년 겨울연가 방송으로 특정 지어졌습니다. 이듬해 주연 배우 배용준이 도쿄를 방문했을 때 공항은 여성 팬으로 붐볐습니다. 일본인이 윤사마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2015년까지 한류 제2의 물결은 부하,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카라, 소녀시대 등 K-팝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특정 지어졌습니다. 제3의 물결은 2015년부터 이어져 방탄소년단, 세븐틴, 트와이스 등 K-팝 그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4가지 주요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돌 가수에서 드라마 배우로의 전환, 한국에서 일본 연예계로 데뷔, 그리고 K-팝 아이돌의 국제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한류 열풍은 한류에 대한 일본의 태도에서 중요한 변화 요소입니다. 첫 번째 한류 물결의 주요 팬덤은 주로 40에서 60세 사이의 일본 여성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표자는 두 전 영부인인 아베 신조의 부인 아베 아키에와 하토야마 유키오의 부인 하토야마 미유키입니다. 역사 수정주의 남편과 달리 아베 아키에 씨는 친한파 입장을 숨기지 않았고 한국어도 잘합니다. 두 영부인은 공개석상에서 한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대로 2005년 논란이 된 만화 한류 혐오에서 비롯된 일련의 한류 반대 시위는 아베 총리 시절 일본 정부가 암묵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 반환운동의 오피니언 리더는 니시 칸지, 니시무라 코유, 오츠카 다카이로 등 우익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반한류 활동 참여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남성이었고 남성적, 민족주의적, 가부장적, 외국인 혐오, 탈식민주의자로 간주됩니다. 만화 별개로 혐한 애니메이션에 동조한 남성 쇼비니스트들이 이용하는 또 다른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12부작 뮤지컬 애니메이션 내리마 무형제는 성형수술로 한류 스타가 된 제일조선이를 풍자해 당시 일본의 윤사마 현상에 반대했습니다.
일본 사회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남성 지배에 직면한 한류 엄마로 알려진 일본 중년 여성 커뮤니티는 자녀를 중립적으로 유지하고 문화적으로 한국에 감사하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 여성들은 한류를 남성 중심의 전통적인 일본 대중문화인 망가와 애니메이션에 저항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류가 일본 중년 여성을 사로잡는 근원에는 젠더적 우울과 원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류 팬덤을 이용하여 개인의 취향을 주장하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높입니다. 마치 서구 문화에서 성평등을 강조하는 남성 우월주의에 저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 2018년 한류 2, 3차 참여자 연구에 따르면 젊은 팬은 여전히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한류 1.0에 비하면 남성이 더 늘었습니다. 일부 젊은 한류 팬들은 이들 한류맘의 자식들인데도 일부러 중년 여성 그룹과 거리를 두는 게 놀랍습니다. 청년들은 한류라는 말을 자제하고 대신 우익의 반한 정치 의제와 거리를 두기 위해 한국에 대한 호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하여 한일 관계 전반과 일본의 한류 사이에 역설이 일어났습니다. 한편 2021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일 관계를 비관적으로 보는 비율은 한국인 81%, 일본인 52.7% 부정적 이미지가 한국인 62.2%, 일본인 48.8%로 부정적 이미지가 희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같은 여론조사에서 40세 이하 일본인 응답자의 64.6%가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한국 대중문화를 향유하고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일본인 그룹의 4분의 3 이상이 77.5%가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대 후반부터 특히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류가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문화 외교가 일본에서 실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관계가 악화된다고 해서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상품을 소비하는데 이제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한일 관계에서 정치와 문화의 분리는 역사상 가장 정치에 대한 참여가 낮은 젊은이들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반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회피 전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익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주류 매체를 소비하기보다 점점 소셜미디어에서 한류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에서의 인상적인 한류 확산은 한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시선을 친한파와 반한파로 양분시켰고 여전히 반한 우파가 지배적입니다. 일본의 대외 정책 기반은 여전히 우익 정치인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한류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류는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역사 문제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 한국 외교 정책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한류는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일본에서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문화화하는데 일본 젊은 세대를 정치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제3자 입장에서 한일 관계와 한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보여주는 기사 같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이 기사에 대한 제 개인적인 사견은 빼겠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